IMBC Special.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런던 교외에 사는 10살 소년 리를 만났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리는 공놀이조차 집중하지 못합니다. 한 차례도 마음먹은 곳으로 공을 차보내지 못하네요. 공은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시죠? 평소엔 평범하고 친절한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그린 소설 말이에요.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아들이 그렇다고 인정하기는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이 그런걸요. 평소에는 이렇게 얌전하고 착한 아들인데 어느 순간 돌변해서 온 식구들을 가슴 철렁하게 하는 못된 소년이 된답니다. 얼마 전에는 방 안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 엄마를 놀래켰다네요. 마치 폭격 맞은 흔적처럼 보이죠? 저요. 제가 그랬어요. 저쪽에도요. It's a huge hole. I mean, you can't climb up there. How did you do it? 여기 옷장에 있는 이걸로 쳤어요. 여기 있는 작은 의자에 올라가서 아주 세게 때렸어요. 여기랑 저기도요. 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네요. Why you are angry? 몰라요. 리는 난폭해지면 소리를 질러요. 비명을 크게 지르거나 발길질을 하기도 하고 물건도 마구 집어던져요. 지난번에는 저를 물려고 했어요. 달래볼까 했더니 저한테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던져서 아직도 여기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사실 리는 학교에서도 소문난 문제 학생입니다. 수업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데다가 툭하면 학교 기물을 부수는 골칫덩어리죠. 다른 애들을 마구 때린 적이 있었어요. 주먹을 휘둘러서 눈을 때린 적도 있었고요. 뭘 먹고 나니까 갑자기 화가 많이 났어요. 음식을 먹었더니 화가 났어요. Which food, remember? That makes you angry? 단 걸 먹으면요. 탄산음료나 감자칩, 버거랑 닭고기를 먹었을 때도 그래요. 리는 빵집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걸음을 멈춥니다. 케이크를 먹고 싶어 해요. 특히 크림 케이크요. 하나 사줄까 생각하다가도 케이크 안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몰라서 사줄 수가 없어요. 가게에 가서 뭐가 들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사줄 수 있는 건지 연구 좀 해봐야죠. 케이크 사주는 걸 꺼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자꾸 폭력적이 되자 엄마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리의 행동을 일일이 기록한 것. 노랑과 초록 표시는 차분했던 날이고 하랑과 분홍은 거칠고 난폭한 날로 구분해 꼼꼼히 기록하면서 엄마는 특정한 음식을 먹은 날 리가 더 폭력적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열흘 동안 5번이나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일기를 쓰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친구 생일 파티에 간 날이더라고요. 거기서 리는 단과자를 먹었죠. 그리고 그 후에도 리가 화낸 날짜를 보니 단과자를 먹은 날 더 화를 낸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 처음으로 설탕이나 식품 첨가물이 우리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죠. 특정한 음식을 먹고 난폭해진 아이는 리 하나뿐이 아닙니다. 런던 근교에 살고 있는 13살 난 앨리스도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동생을 앉혀놓고 숙제를 봐주는 앨리스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의젓한 맏형입니다.
예전에는 평균 D를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B나 C 정도를 받아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된 거예요. 얼마 전 학부모의 날 행사에 갔었는데 정말 앨리스가 자랑스러웠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잘하는 모범생이라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엄마 아빠는 앨리스의 성적이 오른 비밀이 주방에 있다고 믿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조리법을 바꾼 뒤에 앨리스가 확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조리법은 무엇일까요? 소금도 전혀 안 씁니다. 파프리카나 말린 허브 정도는 가끔 쓰긴 해요. 그건 인공 조미료가 아니잖아. 아니요, 물론이죠. 소금조차 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조리법과 식단을 바꾼 뒤에 앨리스가 모범생이 되자 이들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실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앨리스네 가족들도 모두 건강해졌다고 하네요. 두뇌 음식을 먹은 뒤에 우리 가족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회사 업무 성과도 높아지고 훨씬 차분해지고 기억력도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여보? 네, 저도 더 건강해지고 기운이 나는 느낌이에요. 느긋해지기도 하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족들은 앨리스가 집안의 자랑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큰아들 앨리스는 늘 사고뭉치였거든요. 형은 방해꾼이었어요. 숙제를 할 때마다 소리를 질러서 집중을 못하게 하고 연필을 잡아서 글씨도 못 쓰게 했어요. 정말 나쁜 형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자주 화가 났어요.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화가 솟구쳤고요. 그래서 한 번은 스케이트보드를 때렸는데 머리 말고요. 그냥 다리를 좀... 엄마요. 앨리스가 난폭한 성질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살 무렵. 6살에는 화를 못 이겨 도로에 뛰어든 적도 있었습니다. 앨리스가 뭔가 먹을 때마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의 성분을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인공 향료와 첨가물을 넣은 스낵이나 과자를 먹었더라고요. 말썽꾸러기 앨리스와 난폭한 리는 이런 탄산음료를 즐겨 먹었답니다. 피자와 햄버거, 사탕과 초콜릿도 자주 먹었습니다. 이런 정크푸드를 먹을 때마다 앨리스와 리는 점점 더 난폭하게 변해갔습니다. 도대체 왜 아이들은 달라진 걸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정크푸드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서리대학의 닐워드 교수를 찾았습니다. 198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한 닐워드 교수는 특정한 인공 착색료가 아이들을 난폭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So we started off with looking at tartrazine E102, a well-known food colorant. It's an azo dye, which was added to a large number of foodstuffs, particularly fancied by children. 노란 빛깔을 내는 타트라진은 많은 탄산음료의 제조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공 색소입니다. Within 30 minutes of being given this drink, these children become exceedingly aggressive, over-violent. Some of them actually started developing eczema. 얌전했던 리가 갑자기 난폭해진 것도 바로 이런 정크푸드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정크푸드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인공 감미료와 인공 착색료는 우리 아이들의 몸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The amazing feature was that those who were already very depleted in zinc and these other essential trace elements rapidly started urinating it from their body. 타트라진과 결합한 아연은 30분 만에 과잉 행동군 아이들의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정크푸드를 많이 먹는 과잉 행동군 아이들의 혈중 아연의 양이 일반 아동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The way it does this is that chemically it literally binds them up so they are not able to participate in the biochemical reactions that the human brain needs them to be working as. 아연과 마그네슘, 철분과 칼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원소들입니다. 각종 인공 첨가물이 미량 원소와 결합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몸, 특히 두뇌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Well, if we don't consume the right types of food which are important for brain function, then we obviously will suffer from very, very obvious symptoms. We can end up having poor concentration span, we can end up being tired, we can end up with anxiety, stress, many of the things that belong to negative effects of the neurological system and brain function. 늘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해 단 1초도 쉬지 못하는 우리의 뇌. 그 중에서도 특히 인성과 감정을 통제하는 전두엽은 우리 뇌의 기억력과 인지력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전두엽이 바로 주의력을 집중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센터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있는 이제 감정이나 운동 중추를 적절히 제어를 해가지고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뉴런을 오가며 각종 정보를 전달합니다. 도파민과 노에프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 만드는 그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료는 우리가 먹는 균형 있는 음식을 통해서 이거를 얻는다. 5년 전 런던의 한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음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바이오센터입니다. 패트릭 홀포드 회장은 음식이 아이들의 행동과 학습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And if you go back 10 years or so, nobody really had this understanding. I was involved in the first study anywhere in the world in the mid-1980s that showed that improving the nutrition could raise IQ. 패트릭 회장의 연구 분야는 두뇌 음식입니다. 그는 두뇌 음식만 잘 선택해도 지금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So really there are three ways that specific brain foods help your concentration. And number one, there is the fuel. If your car runs out of petrol, it doesn't work. The same is true with your brain. The fuel is sugar, and this is whole foods like beans or nuts or seeds, whole grains, so brown rice would be better than white, fruits, vegetables. 이런 건강한 음식들이 두뇌와 신체의 생화학적인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우리의 몸과 머리를 모두 건강하게 만들겠죠. The second is the talking, that your brain cells literally talk to each other. And this depends upon a process that needs vitamins and minerals, particularly vitamins like folic acid, very, very high in broccoli. That literally helps the talking. So in studies where people have more folic acid, they have better concentration, they have better memory. And then we have the essential fats, high in fish and seeds, and then we have the need to keep the blood sugar even.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DHA와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지방과 단백질, 마그네슘이 많은 견과류도 두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죠. Now, pumpkin seeds all seeds are rich in essential fats, but pumpkin seeds are very rich in magnesium. And magnesium is a mineral that calms the mind.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우리 뇌의 78%는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탈수가 생기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된답니다. 곡물과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생선과 견과류,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이 곧 두뇌 음식입니다. So a brain food is any food that contains nutrients that are essential for your brain to function at its peak. 두뇌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패트릭 회장은 한 소년의 실제 사례를 알려주었습니다. So this child is Reese. He was having a lot of problems concentrating, and the teacher said if there's trouble, he's always in there. 알아보기 힘든 글씨죠. And then after only 1 week of an improved diet with no sugar, no colorings, more fruits and vegetables, more fish, less meat, his handwriting has completely transformed. His mother is delighted. Reese has gone from the bottom of the class to the top.